공짜로 내보낸 선수가 7년 뒤 그 리그로 돌아와 데뷔 첫 경기에서 골을 터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본능입니다. 오늘은 이강인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데뷔하자마자 만들어낸 충격적인 장면과 그 순간 발렌시아가 느꼈을 감정을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발렌시아는 단순히 한 선수를 잃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 키워낸 천재를 아무런 이적료도 받지 못한 채 내보냈고, 그 선수는 700억 원짜리 월드클래스가 되어 같은 리그에서 그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발렌시아가 왜 지금 라리가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클럽이 됐는지 정확히 이해하시게 됩니다. 발렌시아는 한때 라리가의 비익사였습니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그리고 그 다음 자리가 바로 발렌시아였죠. 지금 들으면 믿기 어렵겠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스페인 축구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렌시아가 스스로 그 자리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이강인이었습니다. 발렌시아는 이강인의 재능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봤습니다. 직접 가족을 스페인으로 불러들이고 유소년 시절부터 밀착 관리하며 키워냈죠. 그 시절 함께 성장했던 동료들이 지금의 알렉스 바이나 그리고 PSG로 떠난 토레스입니다. 이강인은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었습니다. 1군 콜업은 만 18세, 리그 선발과 득점은 18살 218일로 클럽 역사상 최연소 외국인 선수 기록이었고, 챔피언스 리그 출전 역시 클럽 역대 최연소였습니다. 이 모든 기록이 같은 선수 한 명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발렌시아는 이강인에게 바이아웃 8천만 유로를 책정했습니다. 당시 손흥민 몸값이 8천만 파운드라며 아시아 축구계가 들썩이던 시절이었는데, 손흥민보다 무려 11살 어린 이강인의 이적 방어선이 그와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실상 절대로 팔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여러분도 그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선언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발렌시아가 브라질 공격수를 영입하면서 비유럽 선수 등록 쿼터가 꽉 차버린 겁니다. 쿼터란 각 팀이 보유할 수 있는 비유럽 출신 선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인데, 발렌시아는 그 자리 하나를 비우기 위해 2021년 여름 당시 만 20살이던 이강인을 이적료 한 푼 없이 그냥 내보내버렸습니다. 당시 새로 부임한 보르달라스 감독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임 이틀 만에 훈련을 보고 코치들에게 팀 내 최고 선수라고 했는데 왜 파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요. 클럽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공짜 방출,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데려온 브라질 공격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850만 유로짜리 도박은 2시즌 46경기에서 고작 2골로 끝났습니다. 이강인을 내보내고 얻은 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강인이 발렌시아에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냉정합니다. 이강인은 딱 2년 뒤 PSG 유니폼을 입었고 발렌시아는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위를 한번 보시죠. 2019에서 20 시즌 9위, 2020에서 21 시즌 13위, 2021에서 22 시즌 9위, 2022에서 23 시즌 16위, 2023에서 24 시즌 9위, 2024에서 25 시즌 12위. 한때 빅사라 불리던 클럽이 강등권과 싸우고 중위권 유지도 버거운 팀이 됐습니다. 같은 시기 토트넘이 성적 부침을 겪었다고 해도 경제적 가치나 유럽 대항전 성과 면에서 발렌시아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빅사라는 말이 지금 생각하면 전설처럼 느껴질 정도죠. 그리고 이강인은 그 사이 어떻게 됐을까요? 2019 U20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을 준우승으로 이끌며 대회 골든볼을 수상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과 2023 아시안컵을 거치며 대표팀의 핵심 창의성 담당으로 완전히 자리를 굳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PSG에 지불한 금액은 옵션 포함 최대 4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700억 원입니다. 아틀레티코 역사상 이적료 규모 8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손흥민이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할 때 받은 3천만 유로보다도 큰 숫자입니다. 계약 기간은 2031년 6월까지 5년, 등번호는 7번, 그리즈만이 떠나며 비워둔 번호를 이강인이 이어받았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아틀레티코가 이강인에게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한국 방문 당시 준비한 유니폼이 순식간에 동났고 SNS 팔로워는 단숨에 20만 명이 늘었습니다. 신입선수 기준으로 아틀레티코 역사상 최고 상업적 성과를 기록했고 알바레즈와 그리즈만도 넘어섰습니다. 제 생각에 이강인은 지금 단순한 영입 이상의 존재입니다. 아틀레티코의 전술적 중심축이자 라리가 판도를 바꿀 변수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데뷔전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라리가 개막전 말라가 원정. 이강인은 후반 교체 투입 후 혼자 힘으로 상대 수비를 제치고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114km짜리 가마차기, 득점 확률 7%짜리 슛이었습니다. 솔로 돌파의 데뷔골에 경기 MVP까지. 발렌시아가 공짜로 내보낸 선수가 7년 만에 같은 리그에 돌아와 첫 경기부터 이 모든 걸 해냈습니다.
시머네 감독이 직접 원했고 스포츠 디렉터가 한국까지 날아가 협상을 성사시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장 복잡한 심정으로 지켜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렌시아 팬들이었습니다. 이강인의 데뷔골이 터지자 발렌시아 팬들의 반응은 분노와 자괴감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버린 애가 아틀레티코 에이스가 됐다. 안드레 등록하려고 이강인을 버렸는데 그 안드레는 지금 어디 있냐. 발렌시아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 오늘 다시 증명됐다. 우리는 이번에도 강등 걱정을 하고 있는데 창피하다. 이강인 더 멋지게 성장했구나. 놀랍다. 아직 25살이야. 이 반응들이 전부 같은 팬층에서 나왔다는 게 더 씁쓸합니다. 자랑스럽고 싶었지만 자랑할 수 없는 팀의 팬들이 느끼는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발렌시아 유소년을 13년 넘게 취재해온 현지 기자도 이강인의 골을 보고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대중들이 이강인을 알아가기 시작했지만 파테르나 훈련장에서는 이미 수도 없이 봐왔던 장면이라고. 차원이 다른 재능이고 천재라고 지난 13년 취재 경력 중 가장 마법 같은 기억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 기자는 이강인이 유소년 시절부터 남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번 골은 그 기억을 다시 꺼내게 만든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 글에 달린 댓글들은 발렌시아 구단을 향한 것엔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만큼 팬들의 상처가 깊다는 뜻이죠.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한 이적 실패가 아닙니다. 발렌시아는 이강인을 발굴했고 가족을 데려왔고 직접 키웠습니다. 그 모든 투자의 결실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겁니다. 쿼터 하나를 정리하려고 850만 유로짜리 도박 하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대가로 지금 라리가 빅3의 에이스 7번이 된 이강인을 상대로 12월 14일 홈 경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그날이 기대되는 날이 아니라 가장 보기 싫은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발렌시아의 결정은 단순한 판단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구단 운영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걸까요? 이강인은 이제 라리가에서 새로운 챕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 챕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축구 본능은 계속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틀레티코에서 이강인과 함께 뛸 파트너들의 조합을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축구 본능이었습니다.